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선 룰 또 일정을 확정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닷을 올렸는데 출발부터 좀 김이 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양당 공이 경선 무용론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들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활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른바 반명 빅텐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서 일면 톱으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자, 전자는 이거죠.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후에 범보수 후보 간 원샷 단일화로 막판 세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인데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흥행 기대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후자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에서 보수와 민주 진영이 합세해 후보를 내는 방안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등과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정치공학적인 거고요. 회의적 시선도 상당합니다.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이제 후보들의 온도차 워낙 큰데다가 비전과 정책의 공통분모 없이 1등 후보를 무조건 저지하겠다. 이렇게 묻지마 단일화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동의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범보수 단일화, 제3지대 연대, 빅텐트 구상. 자, 이 가능성 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이게 만들어진다면 정말 위협적이 될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님은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흔히 한간에서 윤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닌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속에서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커왔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된 상태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중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또 이준석 대표 특히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한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민의힘만 가지고 대선에 이길 수 없고 어차피 판이 어려운 판인데 네. 최소한 그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4, 5% 이상을 가져갈 경우에는 뭐 이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내부에서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간판이 필요한데 한덕수 같은 인물이 좋겠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바로 국민의힘 그 경선에 들어오기에는 준비나 명분이 너무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념지향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의 한국 정치가 어떤 그 진보라는 색깔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합종 연행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후자인 경우에 유승민, 김부겸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애당초 메인스트림 자체가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봅니다. 김경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지금 대선 자체의 본선거 후보 등록일이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시동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덕수 변수가 하나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당의 의원들이 지금 추대를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된 분과 마지막 파이널 결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후보가 어떤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제3지대 경선론이 유승민, 이낙연, 뭐 김두관, 이준석 이런 분들과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끼어서 같이 경선을 할 것이냐,
한 총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의사는 네. 1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커마를 타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맥락이 안 맞는 거고 게다가 일부 몇 분들은 이제 본인이 현재 소속해 있는 정당을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령 뭐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민주당 탈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 김두관 이런 분들은 탈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탈당에 대한 의지까지 해가면서까지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당장에 지금 한 2, 3일 내로 이게 이 제3지대 경선의 어떤 실무기구나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군가가 제시한 반짝 아이디어 정도 그 정도에 멈출 가능성이 되게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빅텐트를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 유승민 무소속 출마를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이렇게 한 편이 있고 또 김두관,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다 아우르는데 빅텐트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최주 선수가 공중에서 제비 돌리기를 한 3차례 하고 착지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정말 고난도의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예. 지금 정말 그 고려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러한 구상이 왜 나오느냐? 예. 그거는 일단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본인 추대에 가까운 룰을 확정해버리고 예. 그동안 민주당 전통의 룰, 그러니까 국민 경선, 그 개방형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을 역대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예. 바꿨는데 후보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고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명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당인데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내서 지금 한덕수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부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출당도 안 시키고 계속 그 끌려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도의적인 수용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 지형에서 소위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이 부분이 각각 어떤 좀 골수 진보 보수를 하면 중도에 있는 영역 이 부분은 넓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이 넓어져 있는 게 틀림없는데 저희 이제 개혁 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3자 구도에서는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온 여론이고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행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세를 가지고 제3 후보의 어떤 영역이 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국민의힘의 내란당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보인다. 이러면 모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무소속으로 만약 출마를 결심을 만약 유승민 의원이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어떤 연대 연합을 할 건지 문제가 남아 있겠죠. 또는 또 뭐 경선에 가지 않은 김두관 의원도 예를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이런 소위 중도 연합이라고 하는 형식의 어떤 마지막 대선 피날레에서 예를 들면 DJP 연합 같이 이렇게 단일화의 어떤 그 경쟁이 없는 형태의 DJP 연합의 연합 정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떤 단일화의 형식을 갖춰서 누구를 올라간다 이거는 이준석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디자인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또 1위로 또 잘 나가는 후보에 반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다 보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명분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정치인들이 생존 모색을 할 때 선거 때 항상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출마하자마자 단일화를 얘기하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불출마를 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있던데 출마를 본인이 얘기도 안 했는데 불출마한다고 그러고 이정현 의원은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인가요? 뭐 이런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선거가 장난으로 하는 이런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두 분 정치인들은 매우 뭐 이렇게 그 생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두시겠지만 이 제3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시대 정신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또 원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참 혀를 차게 하는데 유승민 의원 정도의 보수의 개혁을 그래도 꾸준히 한 사람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 외에는 뭐 별 보이지 않아요. 김부겸, 김두관. 그래서 생존 모색을 하는 분들의 이 빅텐트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돼가지고 또 결실이 한번 있었고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졌는데 과연 이게 단일화 빅텐트로 이루어진 거냐 하는 그런 또 냉철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단일화, 텐트 이런 얘기가 나올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양쪽 다 경선 룰이 이 모양이니까 그런 것 같다. 중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민주당은 문재인 때도 경선 때 당원 50% 국민 50%로 하지 않았는가. 자, 찬탄파가 휘어잡는 국민의힘 이대로라면 그냥 무난하게 질 거다. 자, 텐트 쳐봤자 대선은 이재명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이 무서우면 왜 당에 있나 차라리 나가시라.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후보를 칭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당해 내란죄 재판 받고 있는데 국힘은 무슨 후보를 내겠다는 거냐. 노무현 정몽준 원샷 단일화 대선 승리는 그래도 멋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중도 보수 빅텐트론이 2002년 노무현 후보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죠. 정몽준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뭐 대세론에 있었는데 꺾어버렸어요. 실제 최종 결과도 보면 노무현 48.91%, 이회창 46.58%, 58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노무현 후보가 이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국면 자체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뭐 확고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거나 뭐 모든 상황을 봐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50%를 넘은 경우가 아니니까 어떤 후보든 49.9든 50 뭐 어쨌든 50점을 넘지 못하면 51.1한테 50.1한테 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서 내심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뭐 담양에서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다든지 여전히 좀 호남이 상당히 그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가 본인 스스로도 뭐 호남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서서히 마음이 쓰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데 저는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구도는 한덕수 카드에 대한 구도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나 나경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를 엎어간다. 이런 계획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만약에 4명에서 2명 추리는 데서 만약에 한동훈이 이길 경우에는 한덕수가 질 수도 있다. 그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립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의 어떤 파워는 그 윤 대통령 측이 컨트롤 할 수 없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한덕수는 결국에는 윤석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말하자면 그 한동훈이 아바타 아니냐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같은 편이 아니다는 편에서 같은 편은 이제 한덕수가 돼 버렸을 때 구도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두수 부원장님 이제 이렇게 뭐 아까 말한 여러 명이 이렇게 빅텐트를 치는 건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후보가 지난번에 3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45, 김문수 29, 이준석 14. 그래서 김문수, 이재명을 합치면 43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2% 차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차범위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단일화도 또 이렇게 작은 단일화라고 할까요? 일단 그 정치에서 정치공학적으로서는 단일화
이거는 이준석 의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승리 모델은 1년 전 동탄 선거 승리 모델인데 예. 그때도 처음에 공영훈 후보가 첫 여론조사에서 49인가 47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2등이었죠. 23 정도 예.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한 18 이렇게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최종은 이준석 후보가 42를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민주당 후보는 39, 그러니까 39.8이라서 40을 얻었고, 그래서 이번 그 우리가 승리를 생각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한 40%를 넘어가면 이긴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처럼 뭐 47 가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비호감도가 높고. 이 탄핵에 성공해서 탄핵의 공을 받아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하지만 본인이 이 탄핵까지 오는 과정에 이 일종의 방탄 국회를 열고 끊임없이 좀 지나친 그 국무위원 탄핵까지 해가면서 이 네. 탄핵 정국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도 있기 네. 때문에 절반을 얻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댓글에 어차피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윤심이 이 국힘 경선에 힘을 줄진 몰라도 윤석열이 아직 1호 당원이라는 게 대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